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사건 사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베프의 촉은 좀 황당한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입니다. 양양. 야, 양양 군수가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아주 기겁을 하시는. 예, 뭡니까 이 사람? 이 김군수라고 하죠. 네. 지난해 12월 27일 날 그 한 카페인데 운영하는 여성 B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뭐 바지를 왜 내려요? 네, 했다고 하는데 예. 그 관련해 갖고 수시로 금품을 제공하고 받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더니 바지를 벗고 있었다. 네. 그래서 화난 대낮에 왜 이러시냐, 그러지 마시라라고 했고, 근데 본인은 김군수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바지 내린 사실 인정했는데 아하. 거꾸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성이 요청해서 인 일이다. 요청했다고요? 여성은 전혀 그런 얘기 어. 정반대 얘기고 어허. 김군수가 바지를 내렸다. 어허. 그래서 이제 뭐 여성이 요청했는데 아차 싶어서 다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지금 이런 것도 추행이에요. 그렇죠, 예, 추행이잖아요. 추행을 당했다는 입장이고 군수 김군수 양양군수 얘기로는 이 여성이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두 사람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공무원과 민원인 관계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은 아마 토지 용도 변경 관련해 갖고 이제 민원 해결하기 위해 약속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현금하고 안마의자 등의 금품을 김군수가 수수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마의자는 그럼 돌려줬느냐? 아니, 돌려주지 않았다. 아니야. 뭐라고 하나? 그럼 그 가져갈 사람이 없었다. 뭐 이렇게 황당한 변명을 KBS 기자한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받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현금 안마 의자와 현금도 억대가 넘는 것 같아요. 이걸 받은 것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 받았는데 뭘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줬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해달라고 해주면서 계속 만나자고 하고 예. 카페에 가서 바지를 내리는 아하. 이게 심리적으로는 좀 이상한데. 성기 노출증입니다. 아, 이런 게 있습니다. 노출증이 있습니까? 성기 노출증이 있습니다. 군수인데요. 그건 뭐 군수라도 지위하고 상관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상대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의 경우는 약간 심리적으로 퇴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린애들이 자기 그걸 노출하는 경우 자기 엄마 앞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랑하면서 장난식으로 옛날 애기들 완전 애기들 그게 이제 완전 애기들 심리적으로 퇴행하는 그럴 수 있죠, 형태가 애기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상한 어떤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뭐 지검장이 네. 그렇게 하고 다닌다 뭐 이런 것 예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도된 바가 있죠. 이게 바로 퇴행적인 형태의 아하. 성적인 뭐 속된 말을 변태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표현할 것까지는 없고 성적인 이상 증상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에 했던 사건인데 왜 이제서야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이런 추행을 당했고 여성 얘기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양구서 계속 온 거예요. 예. 그걸 빌면 삼아서 온 거죠. 요번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본인이 생각이 굉장히 심했던 거고 그 이전에는 새벽 시간에 집을 찾아와서 추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말은 전체적으로 몇 달 동안 성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이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근데 뭐 이런 얘기 좀 하면 그렇지만 또 피해자를 또 책임 돌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 번이 반복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이렇게 끊지 못했던 거는. 초반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작은 뭐 예를 들면 접촉 정도여 갖고 여기서 거절하면 사실 준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본인 근데 입장에서는. 이 김군수는 그걸 이용해서 조금씩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심각한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폭되는 거네요. 예. 사실 그 우리 연인 간의 폭력 얘기도 예전에 우리 베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작 자체는 적지만 그게 증폭되면서 나중에는 크게 된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다음에 계단식으로 툭툭툭 올라가죠. 뛰어서 올라가죠. 지금 상황이
바지를 갑자기 팍 벗은 이런 상황까지 근데 이게 전개된 거잖아요. 이 김군수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네. 사실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이건 성적 변태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태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본인도 통제 못한다는 것은 예. 이 김군수도 사실은 굉장히 뭐 처벌도 받아야 되겠지만 치료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치료도 봅니다. 필요하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다. 이분이 삼선입니다. 양양의 강원도 양양. 제가 그 양양에 있는 예. 친구가 있는데 이 물어봤더니 예. 사실 독보적이래요. 왜냐면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인데 그러니까요.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예. 또 사실은 뭐 업무적으로도 그 중에서는 뭐 그러니까 상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또 업무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있겠죠? 예. 문제는 그게 너무 과도해져 갖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양양이 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니니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건전한 어떤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그러졌을 때 이렇게 이런 형태의 왜곡된 부분이 나타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지금 확인 절차를 좀 진행하는 과정이 있지만 자신이 소속된 당은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군수직은 여전히 수행 중이고요. 아마도 이 사건 형사 사건화 되겠지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상, 이거는 예. 뭐 고소하지 않아도 네.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이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네. 양양 경찰이 약간 주저한다. 워낙 이 또 거물이라서 군수잖아요. 예. 경찰서장보다 네, 그러니까요. 군수니까. 여기가 또 아시다시피 조금 강원도의 저쪽 안쪽이라서 동쪽 완전 예, 영동 그래서 지역 끝. 사실은 예. 좀 걱정 마시고 양양 경찰께서는 본연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뭐 위에 압력 이런 거 걱정 마시고 제가 듣기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조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 또 이 사건도 뭐 심각한 사건인데, 순천의 무차별 살인 사건, 박대성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공개됐습니다. 박대성 공개하는 게 뭐 맞고요, 당연히. 예. 근데 저는 그게 영상을 다른 데서 봤었는데 웃는 얼굴이 좀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살인을 하고 예. 가면서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돼서 저기 지금 웃는 거로 좀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베프님? 웃는 거로 보이시죠? 저거는 참 진짜 어떤 형태냐면은 예. 보통 이런 폭력성이 있는 사람들이 살인이 완수된 이후에는 살인 후 각성 상태가 됩니다. 흥분 상태가 돼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짓거나 아니면 아하, 참 몸에서 이렇게 열이 나서 맨발이 되거나 굉장히 흥분된 상태. 맨발이었어요. 예, 흥분된 상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살인 후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배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흥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배회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웃음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안쪽에 있는 흥분이 바깥으로 표출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네. 흥분이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박대성 행적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베프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대상을 좀 물색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결국 확인해보니 맞았어요. 예. 범행 대상을 본인이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네. 뭐 본인 얘기지만은 그 본인이 하는 찜닭집에서 네. 뭐 소주 4병인지 어떤지 술을 먹고 있는 네. 먹고 왼손에 칼을 들고 나가서 길가에 나가니까 네. 거기 있는 택시 기사님이 저기 저 승객인 줄 알고 이제 얘기를 걸었나 봐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왼쪽에 칼을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왼쪽에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접근해 공격하기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들어와서 저기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때 마침 이 피해자 여성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 받은 예, 거군요. 그래서 가게. 바로 나가서 보니까 그걸 보고 거기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범행을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발적으로 뭘 했다는 것하고 전혀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상태에서 뭐 이게 아니라 예. 확인, 다시 들어오고 나가는 거 보고 쫓아가서 살인. 이거니까 이거는 그리고 계획성. 그리고 칼도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따라갔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계획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 피해자를 노렸느냐기보다는 일종의 저희들은 범죄학을 때는 프록시라는 개념을 씁니다. 뭐죠, 그게? 대리. 아하. 그러니까 자신이 공격하고 싶은 어떤 특정한 윤곽을 그려놓고 거기에 얼추 맞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게 흔히 말하는 대리폭력, 대리살인, 프록시살인 이런 의미를 쓰거든요. 네, 프록시. 예. 그런 개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보면 지금 우리 베프님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은 계획적이었을 것이다. 네. 범행 물색했을 것이다. 네. 놀라운 게 택시 기사한테 뭘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그 술을 먹었지만 아니면 술을 안 먹었다 하더라도 어렵다고 판단했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드는 프록시 이 대상은 좀 약하고 내가 제압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라면 결국은 이건 봤을 때는 뭐 심신미약도 안 될 뿐더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컨대 아주 덩치가 좋고 만약에 했을 때 반항할 수 있는 남성이었다면 하지를 못했을 것 그렇죠. 같기도 하거든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신림동의 조성 같은 경우는 여성을 공격하고 남성을 공격했어요. 네. 근데 그 범인은 뒤에서 기습해 갖고 기습해서. 예, 그러니까 그렇죠. 각각의 범죄자마다 자기가 생각한 프록시가 다루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박대성은 하필 그 피해자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네. 거고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 안타깝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살인을 저지르고 그 흉기를 갖고 범행 지역을 돌아다니고 노래방도 가고 술집도 가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다른 범행 대상 찾았던 게 아닌가. 여기서 전제할 건 뭐냐면요. 저 범인이 신발이 벗겨졌잖아요. 제가 네. 흥분해 갖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가게에 들어와서 신발 신고 나간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흥분이 올라갔다가 이것을 이제 들어와서 다음 단계로 이게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적이나 무발적으로 했다면 이게 안 되죠. 네, 안 되겠죠. 신발을 신고 칼은 그대로 들고 예. 나갔는데 다시 노래방과 술집에서 또 맥주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술 또 먹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죠. 여주인이 혼자 있던 술집이라고 했으면 바로 공격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그게 2시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이 박대성이. 예. 그럼 경찰은 뭐 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뭐 했습니까? 저도 그래서 요로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네. 코드 제로로 발령해 갖고 나와서 찾았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가 거기선 쉬쉬하는데 네. 아마 전체가 출동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다 가지야 못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찾았는데 하필 그 멀리 간 것도 아니라 그 1.5km 반경에서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예, 조례동 안에서. 뺑뺑 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왜 못 찾았냐 이 말이에요. 찾았어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 경광등을 켜든 아니면 거기서 차단막을 하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 경찰 기동대는 어디 갔으며 아니면 형사팀은 어디 갔으며 너무 안타까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경찰 조치도 나중에 한 번 더 좀 봐야 될 부분 같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일면식이 없는 이른바 무차별, 묻지마, 살해, 사건 계속 반복되거든요. 조선 얘기도 좀 했었고요. 저는 베프님한테 좀 질문 이게 예방책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뭐 어떻게 좀 우리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 박대성 같은 경우도 이전에 네. 폭력 전과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조짐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짐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조선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조짐이 있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범죄의 조짐이 있을 때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갔고 그런 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사형제도 얘기를 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셨죠? 예, 이현주는 사형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또 무기징역을 이제 사형 다음에 우리는 네.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은 사실은 어느 정도 지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석방으로. 그렇죠. 20년이면 나오죠. 그러니까 뭐 근데 가석방 종신형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적인 또 개선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중간에 좀 만들어야 되는 건 네. 낫지 않느냐. 그리고 가석방 절차를 좀 엄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 부분에서 법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현주 의원의 그 생각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판사님들이
해고 또 실제로 법무부에서 집행하리라고는 좀 난망하죠. 사실 그렇죠. 어렵죠. 1997년인가요? 5년에 그 마지막으로. 이후로는 뭐 그러니까요.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뭐 흉악범들에 대해서 사형 뭐 하지 못한다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가 예,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 이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범죄가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예. 짧게 한 가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30대 탈북민이 한밤중에 마을버스를 탈취해가지고 와, 통일대교를 건너서 북한에 가려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사건이 있었는데, 야, 좀 이건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좀 갈 수가 황당하시지만은 있나? 예.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예. 이게 우리가 잘 여기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왔다 갔다 3번의 사람을 봤습니다. 3번이나요? 탈북했다가 남을 했다가 다시 다시 탈북했다, 탈북한. 다시 탈남했다. 이거 3번을 와. 토합 6번이죠. 와, 이게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방인이네, 이방인. 이방인입니다. 진짜로. 이게 뭐 이념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 어떤 그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처벌은 처벌이지만 국가보훈법 처벌은 처벌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관리라든가 네. 그걸 뭐 보호라고 하면 보호라고 하지만 심리적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함경도 쪽에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탈북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 녹아드는 부분에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중에 한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탈북의 과정은 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탈취해 갖고 통일대교를 못 가죠. 어떻게 중간에 합니까? 이게 차단막이 말하자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사람이 아. 사실 총 맞아 안 죽은 것도 다행인데 다행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걸 이 탈북민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주 극소수지만은 네. 좀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경우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왜 이랬는지는 뭐 지금 말로 예.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탈북민들 저도 뭐 주위에 좀 예. 보면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네. 분들이 많으세요. 뭐 죄책감, 외로움 이런 거죠. 죄책감, 외로움. 특히 이제 혼자 온 죄책감. 그러니까 북의 가족들이 그게 더 있으니까 크죠. 가장 크죠. 예. 나만 예. 지금 와 있고 나의 가족들은 다 거기 있잖아요. 가장 게가 명절 때 예. 저도 경찰에 일할 때 똑같아요. 예. 전화합니다. 네. 112에 전화해 갖고 저기 자기가 그런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 또 가서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국 사회에서 통일부에서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물론 당연히 임금도 적고 하지만 이런 건 같이 좀 녹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로움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뭐 도움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예.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맞습니다. 버스 예. 탈취해서 와 거기를 뚫고 지나가 본들 뭐 어떻게 그렇죠. 방법이 없는데 예. 그만큼 절실했던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려는 뭐,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걸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어쨌든 상황은 그럴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처벌은 처벌대로 받지만은 네. 또 그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베프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